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만약 우리가 믿는 그 선함이라는 가치에 정말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철학자 니체의 눈을 빌려서 우리가 아는 도덕의 뿌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그냥 훅 들어오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약해서 선한 척 하는 건가요? 야, 이거 진짜 센 질문이죠. 니체는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우리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도덕이라는 개념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냥 정통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덕의 출생 비밀을 추적하는 탐사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그렇게나 신성하게 여겼던 이 선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충격적인 기원의 현장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부터 뭘 배우죠? 약한 사람을 도와라, 겸손해라,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고 견뎌라, 남을 불쌍히 여겨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뭐랄까, 거의 기본값 같은 가치들이죠. 그런데 니체는 이 모든 걸 그냥 한 방에 뒤집어 엎습니다. 아니, 그건 선한 게 아니야. 그건 힘없는 약자들이 힘센 강자들을 지배하려고 교묘하게 만들어낸 정신 승리 기술일 뿐이야. 라고 말이죠. 와,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평생 믿어온 선함이 사실은 약자들의 복수심에서 나온 전략이었다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죠? 아니, 근데 도대체 니체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의 아주 특별한 탐정 도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말하자면 도덕의 과거를 파헤치는 탐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이 날카로운 탐정의 도구, 이걸 바로 계보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가문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도덕의 계보를 추적하는 거죠. 이 계보학의 핵심, 그러니까 제1원칙은 이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것의 기원을 지금 현재의 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의 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이라는 게 처음부터 보기 위해서라는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딱 하고 만들어졌을까요? 정답은 아니어죠. 과학적으로 보면 눈의 시작은 빛에 그냥 우연히 반응하던 원시적인 피보세포에 불과했어요. 본다는 지금의 목적은 수억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아주 나중에 생겨난 거고요. 자, 니체는 도덕도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되게 고결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뿌리를 파고들면 순수한 이상이 아니라 아주 질척하고 뭐랄까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니체의 계보학을 따라서 본격적인 도덕의 역사, 그 1라운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힘이 모든 걸 지배했던 고대 귀족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지배했던 주인들, 그러니까 강자들한테 조음의 기준은 아주 명쾌했어요. 강하고 건강하고 힘 있는 자기 자신들. 그게 바로 조음 그 자체였죠. 그럼 반대로 나쁨은 뭐였을까요? 그냥 약하고 병들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때의 나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수준 미달이다, 좀 한심하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긍정으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쿨한 도덕관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언제나 거대한 반전이 숨어있는 법이죠. 인류 도덕사의 흐름을 그냥 통째로 뒤바꿔버린 정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억압받던 자들의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수적으로는 훨씬 많았지만 힘이 없었던 노예 계급은 물리적인 싸움으로는 절대로 주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바로 도덕. 이 세상의 가치관 자체를 통째로 뒤집어 엎는 거였죠. 이 거대한 도덕혁명을 가능하게 한 심리적인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르상티망, 르상티멘트. 이건 그냥 원한이라기보다 강자에 대한 약자들의 깊은 증오, 질투심, 이런 것들이 뒤섞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가 됐던 겁니다. 복수는 아주 치밀한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자기들을 억압하는 저 강하고 고귀한 주인들을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악한 이불 존재라고 딱지를 붙여버려요. 그리고 둘째, 자신들의 나약함,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질들을 선함, 굿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멋지게 포장하는 거죠.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인류의 가치관은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도덕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강하고 힘 있는 건 악이 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건 선이 되는 거죠. 오만한 건 악, 겸손한 건 선. 지배하는 건 악, 인내하는 건 선. 심지어 부유함은 악이 되고 가난함이 미덕이 되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치의 대역전극이 펼쳐진 겁니다. 자, 니체의 이 기나긴 역사 탐사는 이제 그 칼날을 돌려서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합니다. 당신의 도덕은 과연 어느 쪽인가요? 니체는 이 기나긴 이야기의 끝에서 바로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그 선함이라는 거, 그거 정말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치 맞아요? 아니면 그냥 당신의 나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리한 변형은 아니고요? 와, 진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우리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제발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노예 도덕의 관성에서 좀 벗어나라고요. 물려받은 가치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진정한 주인, 즉 위버맨시가 되라고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지탱하는 그 도덕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힘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탓에서 비롯된 건가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